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전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이거 배운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극이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거 배운 거지.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정기적 시냅스와 화학적 시냅스. 정기적 시냅스는 간극 연접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그러니까 이온이 바로 그냥 세포질을 통과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 화학적 시냅스는 어떤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이 가서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이온 채널의 변화를 유발하고, 나트륨 채널이냐 염소 채널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탈분국이 생길 거냐 과분국이 생길 거냐가 결정이 된다.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물질이 분비돼서 이 뒤에 탈분국이 생겼어. 그래서 시냅스 후전이가 흥분성이 됐어.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 줄여서 EPSP. 그 다음에 염소이온 같은 걸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과분극이 심해져. 그러면 억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 IPSP라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분비되는 물질이 뭐냐, 이거 배워볼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계약하고 본격적으로 수업한 지가 한 2주 됐나? 그죠? 2주쯤. 2주 됐나? 계약한 지 우리? 예. 이제 조금씩, 강의에 이제 좀, 필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이제 좀 강의해도 좀 덜 힘들고, 괜찮네요. 폭주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 자, 신경전달 물질 보시면은, 여태까지 밝혀진 건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50종류에서 100종류? 이렇게 밝혀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은 우리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파트가 다 사람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 얘기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알려진 게 지금도 막 알려지고 있어요. 많은 걸 알려지고 있는데, 크게 분류를 했을 때 보면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아미노산, 성분이 아미노산인 그룹, 그 다음에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그룹, 아민기 NH2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 그룹,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좀 커다란 펩타이드, 그러니까 단백질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경전달 물질 그룹, 그리고 기체, 일산화질소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우리가 크게 이제 분류군으로 나눴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분류군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은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전형적으로 EPSP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 채널을 열어줘요. 양이온 채널을.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니코틴성 수용체가 있고 무스카린성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아세틸콜린과 결합하는 거야. 근데 결합하는데 A 수용체, B 수용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수용체에 누가 결합할 수 있냐면 니코틴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무스카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두 종류로 구분을 하냐면 이 두 종류가 달라요. 이 니코틴성 수용체는 이온성 통로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대사성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반응을 안 해. 왜냐면 안 꼽았으니까. 움직여. 이거 기억납니까? 요런 형태가
이온성 통로죠. 그러니까 저 니코틴성 수용체는 이와 같은 형태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달라붙으면 채널이 열리면서 양이온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1가 양이온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대사성 통로인데 이와 같은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달라붙으면 다른 어떤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2차 전달자라는 걸 만들고 이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려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라는 것도 결국 채널을 여는 거죠. 근데 이거는 EPSP를 만드는데 얘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5종류 정도가 있고 어떤 종류, 무스카린성 수용체 중에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EPSP를 만들고 어떤 거는 IPSP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아세틸콜린이 작용하면 주로 흥분성 전이를 만들어내긴 하더라 라는 거죠. 흥분성 전이만 만들더라가 아니고 주로 흥분성 전이를 만들더라. 근데 IPSP를 만들기도 하더라.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왜 이게 되냐면 여기서 활성화시키는 중간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아세틸콜린은 다음 시간도 다다음 시간도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중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미노산, 요 아미노산 그룹 오랜만에 보는 여기서 얘기하는 글루탐산이 우리가 아는 그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그 글루탐산 얘기하는 겁니다. 글루탐산 전하가 있어 없어? 글루탐산 있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산 마이너스죠? 플러스 내고 마이너스. 예, 산은 이온화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게 글루탐산 말고 아미노산 중에 아스파르트산. 그죠?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게 뭐 있어? 리신, 아르지닌, 히스티딘. 예, 있습니다. 예. 그럼 글리신은 뭐지? 예, 이거 무극성이죠. 예. 어? 뭐? 예. 그렇고. 자, 그래서 이 글루탐산, 그 다음에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 요것도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이거를 줄여서 GABA, 가바라고 부릅니다. 그냥 가바. 그 다음에 글리신, 이게 있는데, 글루탐산은 전형적인 EPSP를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거는 양이온 채널을 열어줘요. 그 다음에 그 가바하고 글리신은 전형적인 IPSP를 만드는 근데 얘는 염소이온 통로를 열어줍니다. 음이온 통로를 열어주니까 과분극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과분극이 생겨서 전이가 이제 억제되는 거죠.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만 글루탐산이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핫한 아이가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 이제 뉴런, 뇌라고 하는 게 뉴런 덩어리잖아요. 뉴런 덩어리인데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자극을 이렇게 주면 이게 안에가 마이너스여서 플러스로 바뀌고 쭉쭉 바뀌어서 신호를 전달하면 끝나잖아. 그러면 구조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지. 근데 어떻게 기억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10년, 20년 전의 기억을 어떻게 저장할 수 있지? 변화가 없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던가 아니면 이제 영혼의 존재를 믿어야죠.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여기 머리 안에 뭐가 있고 거기 안에 저장이 된다. 뭐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과학자들이 그런 걸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걸 못 찾는 거야. 기작도 못 찾겠고.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하나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기작이 밝혀졌습니다. 자,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글루탐산은 두 가지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MPA. 이름 어렵죠? 이걸 암파라고 읽진 않습니다. 느낌 이상하죠? 이거 암파면 이거 는다는데 굉장히 좀 어감이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AMPA, NMDA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둘 다 글루탐산하고 결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AMPA는 이온성 통로입니다. 그래서 글루탐산이 결합하면 열리면서 1가 양이온들이 들어옵니다. 1가 양이온들. 대표적으로 뭐 나트륨 있겠죠.
그런 게 들어올 수, 그러면 탈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NMDA 수용체는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글루탐산이 결합해야 되는 부위에 여기에 그 마그네슘이 딱 거기 막고 있어요. 마그네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떨어지냐면 요 안쪽 전이가 플러스로 바뀌면 이 안쪽 전이가 플러스로 바뀌면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MgE 플러스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막전이가 일단 변해야 돼. 막전이가 변하고 글루탐산이 붙어야 효과를 받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1가 양이온인데 이거는 1가와 2가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트륨과 칼슘이 들어올 수 있어. 칼슘. 근데 이 칼슘이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칼슘이 들어오면 칼슘은 우리 이제 신호 전달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데 칼슘은 2차 전달자로 다른 애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거나 다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들어오면 이 안에 그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활성화될 수 있어. 그래서 막전이의 변화뿐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전제로 깔고, 자, 이거 사전 지식으로 깔고, 이제 이거 봅시다. 이 실험 되게 재밌는 실험이에요. 그 뇌 절편을 가지고 놀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이제 전기자국으로 지지면서 뭔 일이 있나 뭐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를 잘라가지고 양분이 잘 들어있는 그 수용액에 담그면 살았다 죽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세포 덩어리인 거죠. 그죠? 사람 살점 뜯어가지고 양분이 풍부한 곳에 잘 놔두면 그 세포가 썩지 않고 이제 물질을 사하면서 잘 버텨주면 살은 거야? 죽은 거야? 어렵죠? 그냥 기능을 하는 세포 덩어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뇌 절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기로 지지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심심하니까 좀 맨날 똑같은 전기로 지졌더니 뭐 똑같은 반응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좀 다른 자극으로 좀 지져볼까? 이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자극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자극 1은 세기가 세고 빈도가 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걸로 지지면서 재밌는데? 막 이렇게 지져보고 2번은 좀 약한 자극으로 좀 빈도가 좀 적은 뭐 이 정도의 어떤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줬어. 근데 여기 결과가 굉장히 이펙트 있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극 주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일정한 자극을 줬을 때 자극에 대한 민감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온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온의 양이 일정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작게. 근데 자극 전극 1로 센 자극으로 열심히 지졌더니 열심히 한번 지져줬어. 그리고 나서 이거 하기 전하고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 들어오는 이온의 양이 많아.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대체?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이온의 양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 자극으로 지지기 전후가. 그럼 이 자극으로 지지는 게 어떠한 구조 변화를 유발했다는 얘기죠. 그죠? 구조 변화가 유발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약한 자극 2번, 약한 전극을 줬을 때는 변화가 없었어요. 이게 장기 기억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특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자극을 주면 뉴런의 구조가 바뀌더라. 그래서 똑같은 자극을 줬을 때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조 변화를 알아낸 거죠. 동일한 자극을 강하게 집중적으로 주면 뉴런이 바뀌더라.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인 거죠.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하게 계속 자극을 줘야 이 시냅스 후 뉴런의 구조가 바뀌어서 오래 간다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뉴런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자극을 어쩌다가 한 번씩 주고 대충 주면 한지 안 한지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이제 기억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잘하는 법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오늘 공부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에 보고 3, 4일 지나서 보고 막 이러면은 기억이 오래 간다. 그 얘기가 똑같은 뉴런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계속 자극을 하면, 즉 반복을 하면 이 뒤에 구조가 바뀌고 이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민감도가 향상된 이 시간 자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하다. 이 아름다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활동지의 범위가 누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기억을 계속 끊임없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굉장히 과학적이고 신경생리학적인 그와 같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자, 네, 저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주일에 3, 4번씩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자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미노산 됐고, 여기 보면 아민, 그러니까 NH2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아민 그룹들이 있는데 신경전달 물질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은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변형되어서 만들어지는데 구조가 똑같아. 이런 고리 모양의 히드록식이 2개 붙어 있고 아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테콜이라고 불러. 카테콜. 여기 과학에서. 그리고 여기에 아민기가 붙어 있어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카테콜 아민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카테콜과 아민계를 가지고 있어. 이 유기화학의 명칭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화학식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이름 딱 들으면. 그렇게 생기네.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많이 힘들죠. 그래서 티로신의 변형 물질들이고 도파민 하는 일이 뭐지? 도파민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도파민?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물질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이게 신경전달 물질인데 굉장히 사람의 도피와 싸움을 유발하게 하는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와 같은 어떤 물질이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물질이 티로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아민계 물질이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세로토닌 들어본 적 있어?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어디? 잠잘 때, 그죠?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잠잘 때 이제 나오는 그런 화학 물질인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에서. 자기 전에 우유를 먹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유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트립토판을 많이 공급해주면 세로토닌이 혹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 머리에 DHA가 있기 때문에 DHA가 들어가 있는 약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한테 문제집을 산처럼 쌓아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 뭐 개연성이 아주 없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좀 애매한 면이 있는 뭐 그 같은 면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따뜻한 우유는 일단 맛이 좋기 때문에 기분 좋게 잘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런 거고요. 세로토닌은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우울증 같은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과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 그 약들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많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거나 아니면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뭔가 조절하거나 뭐 이런 물질들이 많죠.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약들을 먹는 거야. 사람의 감정, 기분이라는 게 굉장히 고등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맘먹고 약만 여러분한테 먹일 수 있으면 여러분의 기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다 3층에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여기서 미쳐 날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내가 왜 이러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처리할 수 있어. 예,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1950년대 러시아 스파이들이 쓰던 전략입니다. 미국 유인 암살할 때 극도로 우울하게 세로토닌의 어떤 활동을 확 억제시킬 수 있는 약물을 밥에다 넣어서 천천히 투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하루 의욕이 없어져. 그리고 사는 낙이 없어. 이 상태가 너무 지속되면 3층에서 뛰어내리고 뭐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자살이 되죠. 근데 흔적이 없죠. 깔끔한 암살법.
중에 하나고, 또 반대로 너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 투여하면 뭐가 되냐면, 특히나 그 운동 막 이렇게 위험한 운동 즐기는 사람들한테 그런 약을 자꾸 투여하면 두려움이 사라져. 나중에 산꼭대기에서 MTB 타고 막 내려오는 거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약으로 사람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죠. 내가 뭔가 우울하거나 이랬는데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죠? 별거 아닌 겁니다,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히스타민이 있어요. 여기 써있진 않지만 히스타민. 많이 들어봤지, 히스타민. 어디서 들어봤어? 면역. 누가 분비해? 비만세포. 그렇죠? 이렇게 잊혀진 뉴런을 한 번씩 찔러줬을 때 시냅스 후 뉴런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히스타민 같은 것들은 히스티딘에서 이제 유래를 하는데, 히스타민이 뭐 할 때 중요하냐면 깨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히스타민을 막 분비하면 내가 지금 깨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각성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러지 약을 먹을 때 알러지가 이제 주로 알러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먹는 약이 항히스타민 되잖아요. 히스타민의 효과를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히스타민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히스타민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알러지 약인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얘가 받아들여줘야 내가 깨있구나를 느끼는데, 그걸 차단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졸린 거죠. 그래서 알러지 약을 먹으면 졸린 겁니다. 예. 이게, 그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재밌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경 펩타이드. 이거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좀 커다란 덩어리의 물질이죠. 물질 P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물질이 됩니다. 이거를 사람한테 투여하면 많이 아프겠죠? 예. 많이 아플 거고, 엔돌핀은 이거와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쾌감을 유도해주는 호르몬이 아니고 신경전달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은 엔돌핀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아편, 몰핀입니다. 예, 몰핀. 예, 이런 것들이 왜 사람한테 쾌감을 유도하냐면 엔돌핀이 붙는 자리에 붙어서 엔돌핀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엔돌핀은 근데 몰핀보다 엔돌핀이 효과가 훨씬 더 좋죠. 근데 엔돌핀은 워낙 소량 나오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중독되기가 쉽지 않지만, 중독되면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야. 대표적으로 운동 중독이 왜 생기냐면 이거 막 벤치프레스 들고 막 이런 거 미친 사람들 있죠.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과학적인 성향이 있는 거야. 자기 몸을 겁나 아프게 만들면 처음에 엄청난 고통이 오죠. 이제 그만하라고. 이게 막 근육 터져 나가니까 그만하라고 막 고통의 신호를 뇌로 막 보내.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접습니다. 너무 아프다 막.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하면 뇌가 얘 미쳤나 보다. 이렇게 고통의 신호를 더 줬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 고통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쯤이면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엔돌핀을 싹 분비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극한의 상황이 되면 약간의 쾌감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도 축구 같은 거 할 때 막 다리가 아프다가 더 미친 듯이 뛰면 그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거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엄청 아프죠. 예. 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 막 심지어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발목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뛰는 사람들도 있어. 엔돌핀이 그 모든 고통을 상쇄시켜주는 거죠. 끝나고 엔돌핀의 효과가 사라지면 많이 아프겠죠. 두 배로. 많이 아프겠지만 엔돌핀이 그런 거야. 그래서 특히나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42km 뛰는데 35km를 넘어가면 구름을 걷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세요. 그 사람들이. 근데 35km까지가 너무 힘들대. 근데 35km를 넘어가면 구름 위를 거니는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래. 그게 머리에 뽕 맞은 거잖아. 머리에 엔돌핀을 그냥 주입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도 30km씩 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하루에 20km 이상씩 그냥 뛰어 맨날. 그래야 기분이 좋대. 그게 이제 중독의 증상인 거죠. 쉽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 요거 핫한 놈인데 기체죠. 저게 밝혀진 게 최근이에요. 왜냐면 얘가 좀 일산화질소 같은 게 어려운 게 기체잖아요. 이 기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없어요. 수용체가 없고 이 기체는
막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효과를 미칩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영역에 국소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찾아내는 게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또 미쳐가지고 많이 알려졌냐면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강력한 아이가 되죠. 우리 생식기관에 혈관이 있으면 이 혈관 주변을 근육이 싸고 있어요. 이렇게 혈관의 근육이 이렇게 꽉 잡고 있어. 그래서 혈관을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적 흥분이 되면 이게 풀려. 이게 풀리는데 관여하는 게 일산화질소입니다. 이 쪼이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성적 흥분이 와서 뇌에서 지금 흥분 상태야 하고 신호를 쭉쭉쭉쭉 보내면 끝에서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서 뿌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쪼이고 있는 그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커지니까 피가 쏠리고 피가 쏠리면 그게 이제 발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왜 핫해졌냐면 비아그라 때문에 핫해졌어요. 이게 비아그라가 원래 심장약이었죠. 심장약이었어. 근데 어르신들의 이제 심장약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심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발기를 왜 그렇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산화질소의 이제 활성을 끝내게 해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비아그라가. 그래서 이게 사이드 이펙트인 거야. 완전 부작용이었어 처음에. 근데 부작용이 더 좋아. 심장약이었는데 심장약 부작용 때문에 더 많이 팔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피를 쏠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원하는 용도를 만들지 않은 약이 더 많아. 되게 많아. 그래서 A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부작용이 C가 있는데 C 부작용이 나쁘지 않아. 그럼 C약으로 막 팔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배웠는데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신경전달 물질은 빠르게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자, 소리 안 들리죠? 이거 했는데 이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이 고기의 진동이 여러분의 고막을 때리고 그 고막을 때리는 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간 거잖아? 근데 신경전달 물질이 안 사라지면 자극이 계속 주어지겠죠. 그 얘기는 뭐야?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지. 근데 소리가 끊겼다는 얘기는 뭐야? 자극을 보내는 걸 멈췄다는 얘기죠. 귀에서. 그 얘기는 뭐야? 그 짧은 순간에 이 신경전달 물질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자극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자극을 이 신경전달 물질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드냐? 첫 번째, 물질이니까 이 시냅스 틈 바깥으로 확산되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산되면 사라지는 거지. 예.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효소들이 있어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이 효소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어서 콜린과 아세트나로 바뀌고 콜린은 다시 재흡수돼서 다시 써. 아세틸콜린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빠르게 사라지겠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신경교세포가 신경세포 옆에 많다 그랬죠. 아교세포들 도와주는 아이들 그쪽으로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시냅스 전 뉴런으로 능동수송에 의해서 다시 거꾸로 나왔다가 잠깐 있다가 능동수송에 의해서 다시 시냅스 전 뉴런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경교세포로 빨려 들어가는 이와 같은 루트들이 있는 거지. 빨려 들어가거나 퍼지거나 분해되거나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우리 약 중에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어요. 프로작이 뭐냐면 세로토닌 이 신경전달 물질이 이 세로토닌을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약입니다.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아주는 약이야.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여기 시냅스 틈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어떻을까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항우울증 약으로 처방하는 약이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세로토닌이 안 나와서 문제니까 조금 나오더라도 여기 위에 오래 머물게 하면 그 효과가 이제 충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의 농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기분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마약 중에 일부들도 이런 거 많아요. 마약 중에 일부들도 신경 전달 물질을 지속시켜서 되게 몽환적인 감각을 유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소리의 잔상이 계속 남아. 그러니까 소리에 소리가 쌓이는 거야. 화음처럼. 그리고 사람의 잔상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람의 잔상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잔상이 남으니까 되게 몽환적인 몽롱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필로폼, 헤로인,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이제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뉴런에서, 강한 자극, 혹은 센 자극을 주면, 센 자극을 줘도,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신 뭐가 변한다? 빈도가 변한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상대적 불응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틀림없이 대학 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못 찾겠어. 잘못 들었나 봐. 예, 지금 다시 그 기억을 커트하고 이 기억으로 대체합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는 축삭 둔덕이죠. 자, 자극이 세단 얘기는 이 들어오는 나트륨의 양이 많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활동 전이 전에 있던 차등전이죠. 차등전이기 때문에 자극이 세면 이온이 많이 들어와서 자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얘네가 모여 있다가 이제 100개 모이면 한꺼번에 축삭둔덕 가자 하고 손잡고 있다가 한꺼번에 가진 않겠지. 자극이 들어오면 확산으로 쭉쭉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한 번 자극이 왔을 때 여러 개의 이온이 들어오면 시간 텀을 두고 나트륨의 그룹들이 몰려가고 가고 이러겠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동시에 나트륨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한꺼번에 확 들어왔다 칩시다. 센 자극이라서 나트륨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다가 바켓으로 구슬을 가득 담아서 구슬을 확 부었어. 그럼 저 뒤까지 이 바켓 안에 있는 구슬이 딱 모여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퍼져나가겠죠, 물결처럼.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퍼져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텐데 센 자극이라고 하는 건 처음 가는 거 말고도 이 하나하나의 차등 전이가 역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도달할 때마다 다 활동 전이로 바뀌는 거. 이게 센 자극이 되는 거고, 약한 자극 같은 경우는 들어온 이온의 수가 적으니까 이게 가다 보면은 점점 작아져서 뒤에 오는 차등전이는 역치를 못 넘기니까 이 자극은 활동전이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이 세면 활동전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자극이 약하면 활동전이가 얼마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봐봐. 여기 차등전이가 이렇게 다른 거야. 여기 보면 자극의 크기가 요 정도인데 요거는 훨씬 더 크죠? 자극이 크잖아. 자극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탈분구돼서 들어온 양이온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퍼져나가면서 역치를 넘어서는 자극들이 많아지는 거야. 퍼지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가는데 여섯 번째 가는 애도 역치를 넘어설 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활동전이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자극의 세기가 크지 않으면 처음 가는 거는 이제 확산 때문에 확 몰려가서 많이 가야겠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는 애들은 몇 개 안 가서 역치를 못 만들면, 역치를 못 넘었으면 활동전이로 안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활동전이의 숫자가 적은 거죠. 이게 뉴런이 센 자극과 약한 자극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근육이 어떻게 수축을 하느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왜 몸이 사후 강직이 됐다가 다시 풀리느냐, 이 인체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제 하고요.